반갑습니다. 벌써 4주차네요. 여러분들 유익한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독서보고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 다음 주, 이번 다가오는 주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독서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자신의 말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다 잘 해주셨고요. 그 말미에 꼭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꼭 그걸 좀 했으면 좋겠고 독서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잘 하셨는데요. 그 구약을 이제 소위 구심력적 선교, 신약을 원심력적 선교 이렇게 크게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오늘날은 소위 지상명령에 따른 원심력적 선교, 즉 믿는 자들이 이제 교회에 모여 있지 않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교회의 문화를 넘어서 세상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트 교수는 이제 거기서 이제 문화를 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것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래서 타문화화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또 그다음 다른 그런 문화권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복음이 새로운 문화 속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새로운 문화를 흡수하고 그 문화 속에서 복음의 그런 원래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소위 타문화화, transculturalization 이런 타문화화 과정을 하게 되고 오늘날 선교도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걸 이제 강조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들을 잘 써주셨습니다. 현대 선교학에서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문화를 넘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런 것이라고 봤을 때 이제 신약 안에서 그 원리를 찾았다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논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토론방도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오늘 선교학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소위 문화명령과 복음명령의 이런 관계인데 복음주의 진영은 전통적으로 사실은 이 복음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영향력들이 형성되면서 그 지역사회가 복음화되는 이런 그림을 저희들이 이제 계속 그려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에큐메니컬 진영이 가지고 그동안 강조했던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이제 복음주의 진영 학자들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복음명령 우선성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악화되고 창조명령 또는 문화명령과 또 이 복음명령, 지상명령이 통합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그 복음 명령의 우선성을 얘기했죠. 그래서 문화적인 명령 또는 창조 세계에 대한 그런 우리가 일반 사회 참여 이런 것들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복음으로 연결돼야 된다. 이런 그 관점이 강했다면 오늘날은 이제 문화 명령만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지상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해돼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해서 그것이 거의 대등하게 통합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토론했던 그 사례를 보면 그 교회는 여전히 이제 소위 복음 증거 중심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평가하고 계속 후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논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그 회심에 이르는 복음 증거가 선교의 핵심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사회 참여도 하고 소위 문화적인 명령들을 수행하지만은
그 궁극적으로 그것이 복음에 연결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많은 그 복음주의 선교학자들은 사실 거기서 더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지금 저희 사례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봉사하는 그것만으로도 그것도 그 자체가 선교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데까지 넓어져 있죠. 그래서 그 사례에 대해서 많은 대부분의 여러분들 보니까 뭐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선포의 궁극성 또는 복음 선포의 우선성 이런 면에서 복음주의적인 전통적 관점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선교학에서는 상당히 많이 넓어졌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계속 공부하시면서 왜 이런 것이 계속 복음주의 안에서도 논쟁이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해서 여러분들의 관점을 결정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선교학을 공부하는 이제 이유이기도 하죠. 지난 그 과제들 잘 하셨고요. 이제 4주차 과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그 독서 과제는 저희 교과서 9장입니다. 선교의 소명. 선교의 소명에 관한 얘기인데요. 오늘날 같이 이런 그 소위 포스트 모던 세계관 속에서 여전히 이 타문화 선교사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선교사를 부르시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문화를 넘어서 이 선교사가 파송되고 또 선교 사역들이 계속 확장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인데요. 오트 교수가 그것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걸 읽고 여러분들의 글로 오트 교수의 의견을 요약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날 그 소위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선교사다 이런 주장이 이제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은 선교사만 보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했던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교회의 멤버들은 선교사다. 이런 이제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주장의 문제점이 뭔가 오트 교수가 이제 지적한 부분들을 읽고 여러분의 그 글로 표현해 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교회 여러 사역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중에 사도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사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제자, 그 사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많이 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이제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여기서 나온 사도는 문화를 넘어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선교사로 이제 많이 해석을 하는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트 교수가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질문은 제가 이번에 이제 첨부 파일을 하나 붙였는데요. 레슬리 뉴비긴이 쓴 다운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책의 일부분을 제가 스캔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는데요. 그 읽어보시고 뉴비긴이 가지고 있는 선교 개념은 전통적인 개념하고 좀 조금 다릅니다. 저는 뉴비긴의 선교 개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조금 약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점에서 뉴비긴의 설명을 이제 이해하신 것들을 적어주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 생각을 나는 이 뉴비긴의 의견에 동의한다,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런 여러분 생각을 토론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교의 개념이 뭐냐는 거 가지고 이제 선교학에 많은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뉴비긴의 이 관점이 지금 오늘날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읽고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독서 보고서하고
토론방 참여는 이제 매주마다 3점씩 해서 이제 7주가 가잖아요. 여러분 참여하지 않으시면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참석을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한 서너 분이 이제 계속 참여를 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이분들 점수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꼭 참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턴페이퍼 주제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현재 제가 받은 분이 6분입니다. 그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슬라버스 제시한 것 밖의 주제를 해도 좀 좋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주제를 하시면 좋은데요. 꼭 저에게 미리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컨퍼런스, 이게 지금 저도 안 해보던 거라 지금 굉장히 좀 잘 될까 좀 염려가 되는 마음이 있는데, 두 그룹으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 기간 동안 5분 정도 본인이 턴페이퍼를 제출할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트래프를 정해서 5분 발표 분량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사이버 공간에 제한된 상황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자신이 발표할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른 학우들에게 전달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19분인데 한 그룹에 10명씩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10명 정도로 생각해서 컨퍼런스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을 둘로 나눴거든요. 3월 마지막 7번 7째 주에 여러분 턴페이퍼 작성을 제가 고려해서 좀 뒤로 미뤘는데요. 3월 3일 토요일입니다. 저희 한국 시간 오후 11시, 또 미국 중부 시간으로는 오전 8시, 토요일 8시고요. 예, 그 다음에 3월 4일 날 주일날, 한국 시간으로는 주일날 오전 7시, 미국 중부 시간으로는 토요일 오후 4시. 이 시간이 여러분들 그 주말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주말을 정했는데, 제 예배, 교회 예배, 주일 예배 참석하는 시간으로 피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게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자세한 것은 제가 이메일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 왔는데요. 턴페이퍼 또 마지막 학기말고사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마무리하는데, 그 중간에 온라인 컨퍼런스 또 온라인 커넥션, 여러분 그 슬라버스의 과제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그 일정을 잘 보시고 이 부분들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컨퍼런스는 제가 다시 한번 7째 주에 하는 걸로, 그리고 구체적인 시간하고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2월인데도 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건강하시고 또 즐거운 공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